안녕? 오늘은 어떤 주말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산책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바람도 좀 적당히 불어서 낙엽이 막 이렇게 날리는데 그 낙엽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 막 낙엽비가 내려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또 다른 상상을 했는데 눈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첫눈 오는 것 같이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첫눈 올 때 너무 좋잖아요. 첫눈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그런 행복감에 또 온전하게 빠져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등산하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냥 저는 저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외부 자극들은 뭐 긍정적인 그런 자극들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특별히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받아야 될 그런 선물들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지나가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이렇게 봐야 될 때 어떤 이렇게 포착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때는 제가 참는 성격은 아니니까 저도 바로 돌직구 날려줘요. 어,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참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하면 제 마음만 속상하고 생각할수록 화나고 그러잖아요. 제 안으로 분노감만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화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 넘지 마세요. 무례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뭐 경고장 같은 거를 날려드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했지만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음, 다 이렇게 흘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모든 좋은 것들 다 사라지고 날리고 그냥 본능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들어가서 그렇게 조사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진 않고 어쨌거나 저는 그냥 제가 산책 나간 목적을 생각해요. 내가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사람들 구경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온몸으로 가을 햇살을 받고 예쁜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풍경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얼만큼 단풍이 들었나? 어떤 부분에 좀 더 짙은 색들이 그렇게 예쁘게 채색이 됐을까?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들에 튕겨내게 하려고 그냥 오히려 더 신나는 음악 듣고 그냥 저만의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가신 거고 저 또한 제 기분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니까 그냥 각자 그렇게 잘 즐기면서 보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들이 그렇게 또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욕하는 것도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거고 뭐, 뭐 예술도 여러 장르가 있듯이 뭐 행위 예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이렇게 듣지 않아야 될 말이거나 이러면 의미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말인가 대화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냥 뭐 돌고래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 까마귀 울음소리라고 생각해도 좋고 참새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은 그냥 그런 단순한 음성 언어다.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새겨듣지 않아야 돼. 내가 정말로 아프더라도 내가 그 말로써 교훈을 얻고 내가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이면 뼈 아프게 듣고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부족한 면에 대한 그런 뭔가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교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듣고 겸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쓸데없는 부분들로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내가 뭐 다 가지고 갈 건 아니다. 부처님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욕을 먹고 앞서 나가는 여러 성부자들도 다 욕을 먹었고 그러잖아요. 미친놈 소리 안 듣는 사람도 없었고
다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에 대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의 깊이나 마음의 깊이도 들어가지 보지 못하니까 그냥 피상적인 것만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궁금하다면 그냥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더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들을 말하고 싶은 건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이라는 구조 또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심성을 가졌는가 어떤 인성을 가졌는가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인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냥 뭐 이런 겉에 걸친 옷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몸 자체도 그냥 뱀의 허물처럼 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허물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로 좋아한다면 마음을 얻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했잖아요. 정말로 좋아한다면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이때부터 좋아했다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표현해줘서 진심의 가치를 상대가 알았을 때 내 심장이 뛰잖아요. 그렇게 다가갈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그리고 또 나의 매력으로 계속 어필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해줬구나. 정말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진짜 한결같구나. 나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몇 년째 쭉 이어져 있고 그렇구나. 이런 마음들을 느꼈을 때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내가 하는 말들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 저는 그런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런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정말로 많이 달라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방향이 맞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어쨌거나 이 구조 안에서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가슴이 있어서 남몰래 눈물을 닦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울었을 그런 나날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생애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듣고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인식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재단했는데 내가 본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내가 본 게 그 사람의 전부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 노란 안경을 썼냐, 까만 안경을 썼냐, 투명 안경을 썼냐, 이런 시각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진짜 그냥 청정한 상태여서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마음이다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성향이 많다면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을 토해내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고 내가 어떤 부정성들을 많이 토해내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보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게 더 우선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결과물을 얻은 개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렇게 규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존재 자체의 귀함으로써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수단적인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해서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이런 에너지들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슬프거나 내가 정말로 아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 언니, 오빠가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너무나 많은데 난 웃어야 돼. 이런 이질감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주겠는가. 이런 괴로움들 다 이겨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게 웃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냥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살아있어 준다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어줘서 그런 어려움 다 딛고 그래도 웃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봐준 거예요. 대견하다고. 그냥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어. 아직도 정말로 진실하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너를 보면서 그냥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나도 모르게 웃게 돼. 그래서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 그냥 너는 살아있는 자체가 나한테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예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예쁘고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고 또 너는 너의 재능이 있고 나의 재능이 있고 우리는 다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연복들을 지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연복들 그리고 어떤 과정들도 다 우리가 닦아놓은 바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 그래서 네가 사랑받고 그런 것도 다 네가 복을 지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산업을 짓고 복을 짓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가식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감성적인 면도 되게 많지만 이성이 더 앞선다고 했잖아요. 다 모든 단어들을 다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말들 다 행동 다 분석하니까 데이터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쓴 단어들 그런 어휘력들도 관찰을 많이 하는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냥 다 어떤 공통의 단어들처럼 딱 국한된 그런 단어들만 써요.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다 같은 행성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식과 인성이 분명히 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런 알려주는 지식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 자체도 인격이 이만큼 높을 거야 라고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지식적인 부분은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내 재능이나 이런 가치들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이 훨씬 뛰어난 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냥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 비교 대상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다 다른 나라에 가 계셔가지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팅팅 튕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저도 그때그때 맞는 그런 음, 대책들을 세우고 또 그런 경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이 있을 거고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겹쳤지만 그 사람들이 닦아놓은 인연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한 인격체를 형성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뭐 까르마의 법칙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은 많이 내려놓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구나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만나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이런 인연들이면 괜찮지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주면 좋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자꾸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건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 합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인연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농담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농담으로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관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웃음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좀 아량이 있고 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섬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그런 인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자꾸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따뜻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먼저 많은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일 우선은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어떤 국민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그런 대표직에 있을 때는 진짜 국민을 향한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법과 그런 정치, 언론 모든 이런 방향들이 국민을 위하고 그런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권력을 지녔을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 그런 권력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기관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그 권위는 떨어지게 돼 있다. 권위는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권위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덕망 있는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 중요하다. 그것들이 곧 나의 품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온 것 뿐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면 참 좋겠다. 그래야 정말 보이는 마음과 이렇게 드러나는 마음이 같아야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이면교류를 하고 내 속마음을 숨긴 채 다른 말들을 하고 이러면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믿고 가야 돼요? 이미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가 없는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관계는 파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진심의 가치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갈수록 쌓여가는 게 신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와 내가 쌓은 신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지혜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고맙습니다. 저한테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을 더 키우고, 그렇게 마음 그릇도 더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접촉 결핍. 만약 자신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당신은 허기를 느낄 것이다. 뱃속 허기가 아니라 피부 허기를. 갑자기 이런 생각난다. 심리적으로 허기가 진 사람들은 먹을 걸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정말로 배고파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거나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마음에 그런 허기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으로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허겁지겁 그런 빵이나 이런 걸로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다른 먹을 것들로 그렇게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바라볼 수 있으면 여러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벼운 포옹, 어루만짐, 오연한 새침도 봄바람마저 당신의 얼굴을 간지럽힐 수 없다. 다가가 손을 내밀지만 뼛속까지 투명한 혼이 되어 누구도 그 손 잡을 수 없고 그 손 또한 다른 손 잡을 수 없다. 살아있을 때 당신은 접촉을 두려워했다. 상처 줄까 상처 입을까 그림자 인형으로 살았다. 서로 맞닿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 접촉도 하지 않는 그림자 속 인형으로, 하지만 육체가 없는 지금 당신이 갈망하는 것, 당신이 질투하는 유일한 것은 서로 만지고 입맞추고 껴안는 행위. 그것들 모두 가능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격렬한 통증 같은 접촉 결핍으로 혼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접촉 결핍,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의 요소가 부족하면 인간은 배가 고픈 것처럼 접촉 고픔을 느낀다. 델리의 새 병원. 한 남자가 인도 델리의 새 병원에 찾아와 한쪽 날개가 부러져 날 수 없다며 치료를 부탁했다.
사원에 들어올 때처럼 맨발이었다. 의사는 남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서 새를 보여달라고 했고 남자는 옷옷을 벗어 자신의 왼쪽 날개 쪽지에 매달린 부러진 날개를 보여주었다. 수백 개의 새장에서 온갖 상처 입은 새들이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의사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의 날개를 살폈다. 적합 부위의 피부와 혈관을 관찰하고 황갈색 깃털을 잡아당겨도 보고 날개 근육과 힘주로 강도를 검사한 후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태생적인 날개 힘이 분명하다고. 그제서야 의사는 남자가 보통 인간과는 다른 새의 둥근 눈을 하고 있으며 정신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지면에서 약간 들린 발바닥과 둥글게 굽은 발가락들은 그가 언제든 날아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곳이 어디일지는 그만이 알지라도 날개가 부러진 이유를 묻자 남자는 가느다란 실에 다리가 묶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담담히 말했다. 찢어진 연결 조직 몇 반을 꿰매고 연고를 바른 후 날개의 용도가 무엇이었냐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남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사람이 눕기에는 좁은 수술대 위에서 날개를 크게 한번 접었다 펴며 놀라 뒷걸음치는 의사에게 말했다. 날아갈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가보는 일이라고. 저 멀리 세상이 노래하는 곳까지. 델리에는 자연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을 비롯해 여러 새 병원이 있다. 꽃의 선언. 모든 꽃은 발끝으로 선다. 다른 꽃보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옷자락 잡아당기는 어둠보다 높이 서기 위해 무채색의 세상에 자기 가슴 물들인 색으로 저항하기 위해 꽃보다 꽃으로 핀다는 것은 톱니 모양 잎사귀의 손을 뻗어 불확실한 운명 너머로 생을 던지는 자기 혁명 같은 것. 모든 꽃은 발끝으로 선다. 마음자락 끌어내리는 절망보다 높이 서기 위해 다른 꽃들 향해 얼굴 들고 자기 선언을 하기 위해. 바람이 불면 겨울나무가 되라는 말. 물은 마른 잎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말. 원하는 것 갖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는 말.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 헤어진 것보다 헤어진 방식이 더 아프다는 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다른 사람이란 없다고 답했다는 말.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의 내가 좋다는 말. 어떤 것들이 원을 그리며 떠나갈 때 원의 중심에 머물러라는 말. 고독을 이기려면 고독의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 세상은 나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으며 나와 함께 끝나지도 않는다는 말. 단지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불행한 사람이 있고 치유된 상처가 있으면 더 많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하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고 불완전한 단어들이 모여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슴 안에 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의 말. 꽃이 지는 것이 꽃의 패배는 아니라는 말. 바람이 불면 겨울나무가 되라는 말. 이 행성에 78억 개의 심장이 매 순간 뛰고 있다는 말. 너의 존재가 풍경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 슬픔을 함께하면 기쁨이 된다는 말. 울지 않는 눈물은 독이 된다는 말. 하나의 물방울 속에서도 파도가 치고 있다는 말. 늦게 출가해 경전 외는 승려가 발견한 구절. 어떤 꽃도 거짓으로 꽃을 피우지 않는다. 어떤 새도 절반의 마음으로 날갯짓 하지 않는다. 어떤 번개도 건성으로 파열하지 않는다.
어떤 강도, 마음에 없이 바다로 향하지 않는다. 어떤 바다도 절실함 없이 파도치지 않는다. 이 길에 온 존재 쏟아붓지 않은 곳이 없다. 않는 것은 없다. 자신이 속한 세상과 일체가 되기 위해 더 걸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온몸을 던지는 씨앗처럼. 여기까지 읽을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감정에 집중하기. 사람의 속마음은 무의식적 욕구나 욕망뿐 아니라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와 그 감정들,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오래된 기억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캄캄한 곳이다. 나의 일상은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미느라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곳이지만 속마음에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살진 못한다. 그래서 속마음은 형광등마저 깜빡이는 반지하 방처럼 대체로 깜깜하다. 더구나 속마음은 그걸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벽의 다른 이름은 방어기지다. 그 벽은 속마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과도한 방어는 오래된 상처들을 가둔 채 곪게 만들기도 한다. 치유라는 속마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이 가득 찬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모순되는 그 일을 마법처럼 해내는 것이 공감이다.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과 문고리, 머릿속에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의 약도를 그려보자. 속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캄캄한 곳에서 높고 길고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된다. 그곳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문이 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그 깊은 속마음 이야기로 들어가려면 그 문부터 찾아야 한다.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면 벽을 더듬던 손이 문을 만난다. 존재 자체가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존재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 문이 반응한다. 영화처럼 감옥의 단단한 벽을 넘기 위해 숟가락으로 땅을 판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벽 어딘가에 있는 문을 찾으면 단숨에 벽 너머로 이동할 수 있다. 존재 자체를 터치하는 일은 높고 거대한 벽에서 상처의 원형이 위치한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찾는 일이다. 문을 찾은 후에는 문고리를 찾아 돌리면 된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공감 관역의 마지막 동그라미는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어느 회사 대표의 일주일 일정을 듣다가 내가 물었다. 일주일간 그렇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유체에 이탈한 영혼처럼 몇 발자국만 나와서 본다면요. 지금 자기한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분간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는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런 자신을 쳐다보면서 또 다른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가질지 그게 궁금해요. 현실적 당위 말고 당신의 느낌은 이라고 재차 물은 것이다. 멍하니 있다가 그가 말했다. 답답해 보여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 말은 속도가 느려지고 어눌해졌다. 나는 그에게 지금 당신의 말이 느려지고 버벅대는 게 느껴지느냐고 물었다. 진짜 자기 말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줬다. 가성이 아니라 자기 육성이 처음 나와서 어색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는 안심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그는 자기 느낌을 마주하면서 문고리를 돌리고 자기 속마음으로 들어갔다.
그 속마음 이야기는 그날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 밖에서 주먹 쓰고 나쁜 짓 하며 돈을 버는 남자가 밤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빨리 이 일을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건 아이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극하는 특별한 자극체여서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랑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라는 식으로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하는 존재다. 아빠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빠의 키가 작은지 상관하지 않는다. 아빠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는 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은 어떤 당위보다 더 강하게 그 존재를 자극한다. 제대로 사는 쪽으로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 존재 자체의 느낌이 만져지면 사람은 움직인다. 벽을 뚫고 부수지 않아도 문을 찾고 문고리를 돌리면 금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존재의 느낌에 정확하게 내려앉은 공감은 세상의 어떤 훌륭한 설득이나 계몽, 조언, 심지어 어떤 강력한 항우울제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돌려놓는다. 내 일생 잊을 수 없는 밥상이란 주제로 4명씩 둘러앉아 자기 기억 속 어느 날의 밥상을 떠올리는 치유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중년 여성이 10살적 얘기를 꺼냈다. 아빠와 크게 다툰 엄마가 집을 나가고 맞은 첫 번째 일요일 점심, 아빠가 동네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왔다. 검은 비닐에 담긴 삼겹살을 꺼내 아빠와 사남매가 말 한마디 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날 그 밥상을 떠올리며 그녀는 늘 위태롭고 외로웠던 자기 삶을 토로했다. 다른 3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 마음과 느낌을 물을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자기 마음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절대 금지다. 존재 자체와 존재의 느낌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 방식으로 4명이 돌아가며 자신의 잊을 수 없는 밥상을 얘기한다. 그렇게 존재와 존재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화자를 온전히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단단한 벽에서 문을 찾고 문고리를 찾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이 간단한 규칙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결과는 놀랍다. 한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그동안 가족 안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존재 자체와 존재가 느꼈던 감정과 느낌에만 주목해서 묻고 얘기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한 것일 뿐 어느 누구도 해석하고 분석해준 일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 처방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낸다. 똑같은 시간 중에 상호 모순되는 여러 깨달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전문가가 이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도 아니다.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유도하지도 않는다.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간증하듯 남들 앞에서 자기 깨달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3사람은 포포수 같은 집중과 공감 속에서 자기 속마음을 만나며 자기에 대한 맞춤 처방을 스스로 찾아낸다. 놀랍지 않은가? 자기 존재와 그 느낌을 만나고 공감받은 사람은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신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길을 알아서 찾게 된다. 그것이 정확한 공감의 놀라운 힘이다.
억누른 상처를 치유하는 메스이자 연구. 상처는 속마음에 꽁꽁 숨겨져 있다. 드러내면 더 불리해지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피해 경험 때문이다. 상처를 꺼냈다가 차가운 무관심이나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깊숙하게 묻고 살지 않을 것이다. 상처 드러내기와 관련해선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눌러둔다. 상처를 누르며 지내는 시간은 혼돈의 시간이다. 애증과 분노, 자체 감정들 사이를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탈진의 시간이다. 널뛰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힘들어 방법만 있다면 그 시간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상처를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까진 없다. 그런데 억누르고 살아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상처를 지나치게 억눌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억누르려고 해도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고통도 많다. 그런 경우는 상처를 꺼내고 해결해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친구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주로 맞았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시키며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마구 때리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들인 제 친구를 발길로 걷어차고 진짜 못됐다. 뺨을 후려쳤대요. 어린 시절 내내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에는 그가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치유와 관련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사람 일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적인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를 유일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일반의 범주에 넣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든 직장 상사에게 고통을 받는 친구든 연인이나 부모 자식의 첨예한 갈등이든 현실에서 멀어지는 일상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당사자 자신이 느끼는 자기 속마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탕 하나 먹어야겠어요.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뒤엉킨 자동차들처럼 상처 입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며 느끼며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뒤엉켜 있는 마음결을 안개가 거친 후 풍경 보듯 하나씩 뚜렷이 보는 일이다. 그때 내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이 나왔던 거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그렇게 자신과 자기 상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을 때까지 묻고 공감하고 또 묻고 다시 공감해주는 일을 반복해주는 것이 옆에 있는 공감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주저앉으려 하면 함께 주저앉아주고 그 과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등 엉뚱하게 해석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다시 묻고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함께 가는 사람이 공감자다. 상처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길 건너에서 전문적이고 일방적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은 공감자가 아니다. 공감자가 아니면 전문가도 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상처 입은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은 외부에서 이식된 답으로는 절대 정돈되지 않는다. 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발견돼야 내게 스미고 적용된다.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체, 자기 마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뚜렷이 보고 느끼면서 자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야만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온 몸,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아는 일이며 그렇게 알아야만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공감자가 되기 위해선 그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돕는 자로서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그 세세한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알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그에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만이 아는 그 마음에서 혼돈을 끝내 그만의 길이 나온다. 당사자가 그것을 속속들이 느끼고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공감자의 일이고 그것이 치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생활이 평화롭도록 서로 맞추어 나갑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과 비난, 통제를 놓아버립니다. 상대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벽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벽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관계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과 의견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서로 다르고 어느 나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을 다룰 때 부모에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은요, 아이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는 문화적 맥락과 성별, 나이, 도덕관,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원에서는 봐줄 수 있는 일도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음악가에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대하는 것은 상대를 미묘하게 압박해 상대가 무의식 중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은 기대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당구 솜씨가 도사라면 아이의 당구 실력이 형편없을 때 실망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 과보호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부모는 다 자란 자녀를 모든 공경에서 구해내는 것을 사랑으로 혼동합니다. 어떤 나이에 이르면 사랑은 때로 엄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가 만든 혼란 상황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게 해 자기 내면의 지략을 발견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너무 놓아버리면 기법으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은 없을까요? 성적 문란 상태는 자존감이 낮고 상대를 이용하려 들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성과 이기심을 놓아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있는 즐거움이 커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빠르게 커집니다. 성적 문란 상태는 무의식적 공포를 극복해 안심을 얻으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한결 성숙한 관계가 자리 잡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동 재훈련에 바탕을 둔 성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아버린 기법과 상통하는 것일까요?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행동 재훈련은 부정적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난 못해를 난 할 수 있어로 바꾸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놓아버린 기법으로 이루려는 바지요. 놓아버린 기법으로 발기불능이나 불감증이 치료될까요? 놓아버린 기법은 무엇을 고쳐주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내면의 감정과 생각, 신념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탐구 기법입니다. 발기불능과 불감증 둘 다 행동 수준에서 난 못해라고 진술하는 것인데, 그런 진술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난 아내를 의미합니다. 모든 환희와 사랑, 표출, 생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억압된 죄책감과 공포, 분노 같은 감정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발기불능과 불감증은 갈등의 표출입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생활이 여러 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억제에서 회복되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과잉 상태나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해방되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항복기제가 노화 과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아하게 늙을 수 있게 해줍니다. 늙어가면서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개 시력과 청력,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던 일을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해 할 수밖에 없지요. 노년 자체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탁월하던 방면에서 어느새 무능해지니까요. 그렇지만 짜증을 놓아버리면 고령의 무능력도 나름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덕에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삶의 어떤 분야에 여전히 스타로서 관여하고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품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 가면 그 덕분에 노년에 적응하고 조만간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원하는 영적 수행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노화 과정은 인간이라는 상태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에 행복하면 노화 과정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더욱 사랑을 베풀고 타인이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모든 이가 내게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삶을 돕게 한다면 내가 이기적인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돕게 하는 것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너그러움은 나의 삶을 타인과 나누려는 자발성입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 끊임없이 항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복 기제를 더욱 자주, 더욱 한결같이 사용하는 비결은 그렇게 하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유지하기보다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제를 사용하기만 하면 해결될 때도 있으므로 스스로 상기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항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날 하루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할 만한 부정적 생각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쳤을 때에는 자리에서 앉아 그날 생긴 일 중에서 대충 지쳤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던 일을 떠올려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청소하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를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터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굶주림과 실현 등 그녀의 삶은 워낙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녀는 한때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바그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스벨트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종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에이머스와 그 아내는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루스벨트 사유지인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스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스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 안녕 애니, 아니면 안녕,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스벨트가 테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데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스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콘 브레드를 만드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스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콘 브레드를 올려 루스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스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달러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찰스 W.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4년이 되는 해 1869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5년 전 1909년까지 하버드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하던 방식을 보여준 애가 있다. 하루는 L.R.G. 크랜던이라는 신입생이 총장실로 찾아가 학생 융자 기금에서 50달러를 빌리고자 했다. 대출은 승인되었다. 다음은 크랜던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때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학생이 방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음식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다닐 때도 나도 그랬거든요. 송아지 고기로 미트로프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충분히 숙성하고 익힌 송아지 고기로 만들면 최고 요리 중 하나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내가 만들던 게 바로 그거였죠. 그런 거였죠. 그런 다음 총장님은 송아지 고기를 고르는 방법, 천천히 요리해서 스프가 젤리가 될 때까지 졸이는 방법, 고기를 자르는 방법은 물론이고 팬을 겹쳐서 누르라는 것, 식혀 먹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과 시간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대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열었다. 우리는 캐슬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알버스 페이센턴, 루퍼스 휴스 등 유명하고 찾는 사람이 많은 작가들이 브루클린에 와서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를 바랐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드시는 시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겠어요. 배가 많이 고프진 않지만 그래도 또 안 먹으면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셨어요? 아니면 혼자서 좀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셔서 그런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또 어떤 업무적인 상황에 계셔서 또 신체적으로 피곤한 일들을 많이 피곤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했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그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만남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쓰담쓰담 해주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추워졌으니까 수면 잠옷이나 이런 것도 좀 도톰한 거 입으시고, 이불도 이렇게 보들보들한 감촉이 우리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이런 촉감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포근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따뜻한 그런 이불들과 함께 꿈속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떠나시는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또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일어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방식으로 좀 방향들을 찾아가고, 또 제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지혜들을 저한테 나눠주시면 그 부분들을 첨가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밥상에 오를 만한 그런 식재료들의 물가가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시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받는 급여나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개인의 살림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 인생은 한 번 살게 되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다 일만 하다가 보내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들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한켠에 아쉬운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간들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성장 과정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근무 환경도 그렇게 너무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적정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이나 보장된 어떤 그런 급여들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그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도 또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대단하고, 또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또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해 주려고 하고 지적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같이 공부하고 지구본으로 여기는 어떤 나라 이러면서 호기심 많은 애들 너무 많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 계속 그렇게 뇌에 자극을 줘서 아이들이 계속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열리고 열려서 이렇게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머리들을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나쁜 방향으로 써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상황에 계셔도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좀 소중하게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